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노의 폭발이나 하염없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마치 유리가 날카롭게 갈라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침묵의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엠패스, 즉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혼란과 고통을 자신의 몸처럼 느끼고 거의 부서질 지경까지 자신을 굽히는 사람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내면에서 더는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무너짐이나 붕괴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평생에 걸쳐 연구했던 것처럼 이것은 파괴가 아닌 각성이며 붕괴가 아닌 돌파구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더는 사과하지 않는 모습. 끊임없이 주기만 하던 사람이 받기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모습.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에 아무 말 없이 관계를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 만약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봤거나 당신의 친절함이 사실은 약점이 아닐까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엠패스의 인내심이 끊어지는 그날은 그들의 파멸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는 위대한 각성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먼저 사과하고 평화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몸에 새겨진 상처보다 영혼에 깊이 파인 상처들을 애써 괜찮은 척 덮어왔던 역할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봐야 했던 가정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의 다정함이 언제 분노로 돌변할지 몰라 늘 불안했던 기억. 혹은 헌신을 약속했지만 결국 배신으로 돌아온 연인에게 모든 것을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는 일로 정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종종 무의식의 그릇이 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고통과 어둠을 대신 흡수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관계의 불균형과 가족의 비밀, 친구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당신도 느껴봤을 겁니다. 가족의 비밀을 짊어지는 데서 오는 극심한 피로감,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고쳐주려 애쓰다 홀로 느끼는 깊은 공허함, 그리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미안함을 느끼는 끊임없는 사과의 연속. 세상은 당신을 보고 친절하다고 말하지만 당신 자신은 그 대가를 느낍니다. 당신의 모든 세포가 아니라고 비명을 지를 때조차 예라고 말하며 당신의 영혼이 서서히 갉아먹히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의 심리학자들은 엠패스를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자신의 예민함 때문에 결국 부서질 운명이라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그 침묵 속에서 더 깊고 서늘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엠패스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녹음기였습니다. 수년간의 침묵 속에서 축적된 관찰의 기록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전략가가 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견뎌낸 모든 거짓말, 삼켜야 했던 모든 배신, 침묵 속에 끌어안았던 모든 폭풍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 융은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놓쳤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엠페스는 단지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라 연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아채고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노트나 일기장이 아닌 그들의 신경계 자체에 모든 것을 새겨 넣습니다. 모든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방 건너편에서 오가는 찰나의 시선까지 마치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저장합니다. 융이 진행한 한 연구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 엠페스를 앉혔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단 몇 분 만에 상대방의 어린 시절 상처, 숨겨진 중독,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전문 분석가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누구보다 더 깊이 깨어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이들이 직감이라고 치부하는 그 능력은 사실 살아남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축적한 패턴 인식 능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거짓을 직감한 적은요? 하지만 당신은 늘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사회는 엠페스에게 자신의 인식을 불신하고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 앞에서는 사과하도록 길들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거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 수사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심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구조를 비추는 인간 거울입니다. 그리고 삶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배신이 당신이 보고 있던 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만들 때 그 숨겨진 천재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각성합니다. 융은 엠페스의 마음이 피해자의 일기장이 아니라 활성화를 기다리는 전략가의 작전실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드러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칼 융은 경고했습니다. 명료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라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느 순간 엠페스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질 수 없게 됩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경고도 없이 단 한 번의 압도적인 순간에 찾아옵니다. 바로 임계점입니다. 융은 이 순간을 불안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사례에 걸쳐 그 기폭제는 항상 같았습니다.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사소한 배신이 아니라 엠페스가 온전히 신뢰했던 단 한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배우자, 부모, 혹은 평생의 친구. 상처는 배신행위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사실 그 징후들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외면했다는 뼈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진실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목소리를 스스로 억눌렀다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 엠페스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울고 분노하고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그들을 학대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예상합니다. 그들은 혼돈의 폭발, 눈물과 애원, 필사적인 매달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융이 묘사한 것은 훨씬 더 서늘한 광경입니다. 엠페스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합니다.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두려운 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융은 이 순간을 그림자와 빛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엠페스의 감성 지능이 그들이 축적해온 분석적 정확성과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나 잔인함이 담긴 말이 아닙니다. 외과의사가 병든 장기를 잘라내기 전 하나하나 정확히 지적하듯 지독할 정도로 명료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껏 보고도 말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기록해두었던 모든 거짓말, 분석해두었던 모든 조종의 패턴, 침묵 속에 삼켜야 했던 모든 배신의 순간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이 그 말의 실현입니다. 학대자는 히스테리를 예상했지만 대신 마주한 것은 서슬퍼런 정확성입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간파당했으며 더 이상 상대방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존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엠페스는 상대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세상을 똑똑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순간을 명료함의 사건이라 명명하며 인간 심리에서 가장 위험한 변혁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엠페스가 잔인해져서가 아닙니다. 마침내 그들이 자기 삶의 주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융이 이 사례들을 각성의 순간 이후까지 추적했을 때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결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패턴으로 회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변화는 영구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사과하던 엠페스는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학대를 견디던 사람은 분노나 혼란 속에서가 아니라 전략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조용히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유독했던 관계들은 해소되었고 기형적인 가족 관계는 재편되었습니다. 절망이 아닌 명료함으로부터 그들의 삶 전체가 재건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억누르며 살았던 환자들이 떨림없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던 사람들은 그 역할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맞춰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엠페스의 침묵을 양분 삼아 살아가던 조종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왜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변화된 엠페스를 본능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이를 포식자의 본능이라 불렀습니다. 동물이 먹잇감이 더 이상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듯 학대자들은 엠페스가 더 이상 통제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각성한 엠페스는 자신의 힘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융은 다른 사람들이 그 힘을 뼛속까지 느낀다고 썼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어떤 선언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 앞에서 불안해하고 어떤 이들은 당신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에게 이끌립니다. 당신이 세운 명확한 경계선이 당신뿐만 아니라 그들까지 보호해 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융이 이들을 심리적으로 완전해졌다고 묘사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빛과 그림자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해졌습니다.
친절함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공감 능력은 흐르되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향했습니다. 이 변화는 심리적인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안에 그들의 외부 세계 전체가 변했습니다. 경력은 가속도가 붙었고 사업은 번창했으며 관계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이 무자비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지 않았고 눈앞의 진실을 보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모습입니다.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주권. 당신도 이미 이 힘의 편린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마침내 멈췄던 그 순간, 경계를 설정하는데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그 자유의 숨결, 그 느낌에 평생 동안 짊어졌던 침묵의 무게가 마침내 사라졌을 때의 해방감을 더해보십시오. 한때 고통으로 정의되었던 사람들이 차가워져서가 아니라 선택적이 되었기에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선택적으로 공감하고 선택적으로 관대하며 선택적으로 마음을 엽니다. 일단 진실을 보고 나면 보지 못했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단 자신의 힘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자기 부정이라는 감옥으로 다시 기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결코 다시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때론 끔찍하며 되돌릴 수 없는 이 진실은 융이 가장 두려워했던 새로운 존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로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엠패스들의 시대입니다. 힘은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평생을 무력하다고 들어온 사람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융은 엠패스의 변혁이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변혁은 비범함에 가까운 능력을 깨웠습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당신의 미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턱에 들어간 미세한 긴장을 봅니다. 당신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망설임을 듣습니다.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와 타인에게 했던 거짓말, 그 이야기의 불일치와 빈틈을 모두 기억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융의 기록은 불안한 발견을 드러냅니다. 변혁을 겪은 엠패스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필요를 말하기도 전에 그 필요를 예측했기에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유독한 패턴을 단 몇 분 만에 식별하고 손상되기 전에 관계를 끊었기에 인간관계는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융의 경외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외면하는 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치유자이자 보호자로 만드는 바로 그 재능이 최고 수준의 조종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융은 그림자가 클수록 파괴의 잠재력도 커진다고 썼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일단 엠패스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면 그들은 감성 지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권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순식간에 해체할 수 있고 조종자의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통찰력을 무기 삼아 한때 생존을 위해 사용했던 그 정밀함으로 타인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융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 엠패스들이 복수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파괴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떠났습니다.
이 자제력은 융을 복수의 가능성보다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자제력은 통제를 의미하고 통제는 선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라면 어느 날 마음이 바뀐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엠패스의 각성이 혼란처럼 느껴질지라도 융은 그 표면 아래에 일정한 패턴, 즉 고대의 통과 이래처럼 숨겨진 순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합의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사과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데이터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직감은 망상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그림자와 빛이 마침내 만나는 지점입니다. 분노를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범한 친절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정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자아로 통합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용입니다. 통합된 인식은 전략적인 무언가로 날카로워집니다. 더 이상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측하고 시작되기 전에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기여입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멈추고 다른 이들이 일어서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찰력을 지배가 아닌 인도를 위해 사용합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고통은 인식으로 이어지고 인식은 온전함으로 통합되며 온전함은 전략으로 변모하고 전략은 기여로 성숙합니다. 융은 썼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나. 그 선택이 바로 엠패스의 여정을 정의합니다. 세상의 기능장애를 흡수하는 스펀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통찰력의 전사가 될 것인가. 일단 이 단계를 이해하면 당신은 이 변혁이 무작위가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자신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의 불씨를 당깁니다. 그들의 존재는 유독한 시스템의 약한 기반을 드러내는 동시에 진실 위에 세워진 구조를 강화합니다. 결국 우리는 융의 가장 예언적인 관찰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엠패스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성합니다. 그들의 여정은 예민함에서 무감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흡수에서 유식적인 선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때 연약함처럼 느껴졌던 것이 그들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당신이 견뎌낸 모든 상처, 살아남은 모든 배신, 너무 예민하다고 들었던 모든 순간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는 그 순간이 마침내 찾아올 때 당신은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줏대를 얻습니다.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잔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해집니다. 이것이 조종자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폭력적이거나 목소리가 커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야말로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이 변혁은 드물거나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필연적입니다. 모든 엠패스는 자신을 선택의 기로에 세우는 배신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능장애를 흡수하는 스펀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삶의 주권을 되찾을 것인가. 문제는 일어날까가 아니라 언제인가입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남은 유일한 선택은 당신이 그 힘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그 힘에 이끌려 갈 것인지 뿐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엠패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각성한 존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잠들어 있던 힘을 깨우는 작은 계기가